이제 부정적분 배웠죠.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되고요. 이제 정적분 배울 건데 정적분은 부정적분이랑 좀 다르게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었죠. 그죠? 정적분은 뭔가 정해진 게 나올 것 같지? 그지?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좀 뭘 해볼 거냐면 정적분은 결국 넓이거든요. 넓이에요. 그 넓이를 좀 언급을 하려고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먼저 좀 언급을 할게. 이 구분구적법, 너네 이런 그림 좀 본 적 있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인가? 그때 나와.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엄청 쪼개가지고 원을 엄청 쪼개가지고 결국은 직사각형 꼴로 만들어 버려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파이 r 제곱이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구분이라는 게 어떤 도형을 상세히 나누는 거예요. 상세히 나누는 거고, 이 구적이라는 건 길이 혹은 넓이 혹은 면적 혹은 부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세히 나눠서 내가 어떤 길이, 넓이, 부피 같은 거를 구해보겠다 이거거든. 그러면 쪼갤 거예요. 얘를 n등분 할 거야. n등분을 할 건데 n등분을 하게 되면 여기 하나의 길이가 n분의 어떤 둘레의 길이,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거의 일자가 돼버릴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도 극한 정도가 나와요. 일단은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도형을 잘게 나누어서 그 넓이나 부피의 근사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근사값의 얘를 극한으로 보내버려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야. 그래서 실제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구분구적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 보면요, y는 x제곱을 0부터 1까지 여기 지금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궁금한 거거든. 오케이? 그걸 지금 구해 볼 거야. 근데 지금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내가 n분의 1등분 했어요. 직사각형으로 넓이를 구할 거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직사각형으로 넓이를 구할 건데 얘는 지금 높이를 n분의 3일 때의 값으로 잡고 있고요. 얘는요, 높이를 오른쪽 끝값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다 해볼게. 소구간의 왼쪽 끝점에 함수값을 높이라는 거. 소구간이라는 건 n등분 한 구간 하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SN으로 좀 적을게요. SN이라는 거. 자, 일단은요, 여기 넓이요. n분의 1 곱하기 여기 높이가 n분의 0이겠지? 그지? 자, n분의 1 곱하기 n분의 0의 제곱이요. 함수값이요. 더하기. 자, 여기는 n분의 2 곱하기 여기 함수값이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여기 n분의 1 먼저 해야 되지. n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넓이 구할 거야. 여기 넓이. 여기 구간은 n분의 1이고요. 요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죠. 됐죠?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이요. 얘네들 다 더한 게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될 거니까 더하기로 지금 적고 있고요. 자, 여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 구간이 n분의 1이고요. 여기 높이가 n분의 2니까 함수값이 n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적힐 거야. 쭉쭉쭉쭉 적히고
마지막이요. 여기요. 여기 길이 여전히 n분의 1이고요. n분의 1이고 여기의 함수값은 n분의 n-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높이가 n분의 n-1의 제곱인 거. 자, 그러면요. 얘네 각각의 합, 수열의 합을 좀 쓰기 위해서 각각의 합을 좀 생각을 해볼게. n 있고요. 분모에 n 제곱 있죠? 그죠? 자, n 세제곱분의 1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에 k는 1부터 그냥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 0 굳이 어차피 계산 안 할 거니까 1부터 n-1까지만 지금 합치고 있죠. 그죠? 어떻게 생겼냐? 그 k가 k제곱으로 생겼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공식 들어가시면 되겠죠? 6분의 n, n-1, 2n-1 그죠?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요. 자, 그럼 6분의 n 세제곱에 n, n-1, 2n-1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가 n-1이니까요. 자, 그리고 2번에다가 적어. 2번에다가 밑에다 적으세요. 나는 여기다 적을게. 그림 좀 보면서 하려고. 알겠지? 소구간의 오른쪽 끝점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경우요. 자, 2번 아래다 적으세요. 얘를 S'N이라고 좀 적을게. S'N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오른쪽 끝값을 높이로 하는 경우 여기 길이는 여전히 n분의 1이고요. 높이가 n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길이 여전히 n분의 1이고 높이가 n분의 2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쭉쭉쭉쭉 하고 마지막에 여기가 n분의 1이 되겠고요. 여기 높이는 1이지만 n분의 n제곱으로 좀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적을게. 여러분 S'N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아, 네. 잠깐만 얘들아. 자, 그럼 얘 한번씩 적어봅시다. 밑변의 길이 n분의 1이고요. 높이 n분의 1의 제곱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n분의 1이고 n분의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쭉쭉쭉쭉쭉 더해서 n분의 1의 마지막은 n분의 n의 제곱이 되었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의 세제곱분의 1로 한번 묶여질 거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은 n까지겠지? k제곱 이렇게 되어서 6분의 n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3번 문제가 뭐냐면 1번과 2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구분구적분의 결과가 명백함을 보이시오. 즉 도형을 잘게 나눠서 넓이나 부피의 근사값 구해서 근사값의 극한으로 실제 넓이나 부피를 구한다고 했잖아. 난 이제 실제 넓이 구할 거거든. 여기 실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넓이요.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SN이라는 건 이것도 3번에 적어 얘들아. 3번에 적으세요. 3번에 적어. 내가 실제 면적을 S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실제 면적 S라는 것은요. 이 SN의 값보다는 조금 크겠죠. 그죠? SN의 값보다는 조금 크고 S'N의 값보다는 조금 더 작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SN보다는 S가 조금 더 크고요. S'N보다는 조금 더 작아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냐면 극한을 좀 보내버리겠다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어디로 가는지 봐. 자, Sn은요 6n 세제곱분의 n-1, 2n-1이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리고 분모 3차, 분자 3차니까 결국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b로 나오겠네요. 6분의 2요. 그러면 3분의 1이요. 마찬가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프라임이라는 것도 3분의 1이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 3분의 1로 가요. 극한치하면 얘 3분의 1로 가요. 결국은 n이 무한대로 빠지게 되면요. s가 3분의 1에 수렴하게 됩니다. 여기 넓이가 3분의 1이라는 거야. 실제 넓이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구분구조법 좀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도형을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 직사각형으로 좀 나눴죠. 그죠? 내가 구할 수 있는 걸로 나누는 겁니다. 혹은 삼각형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삼각형이 필요하다면요. 알겠죠? 그래서 구분구조법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구하려는 도형을 일단 n등분해야겠죠? 같은 간격으로 나눠야 돼. 같은 간격의 n개의 도형으로 나눌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근사화해요. 기본 도형이라는 건 너네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그 다음에 이 긴 근사화된 기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넓이의 합을 구할 거야. 했던 방식 그대로죠. 그냥 말로만 쓰고 있어요. 네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 이제 실제 넓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구조법 한 번만 더 써볼게요. 밑에 이제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요.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원뿔의 부피 공식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조금 배워보는 거예요.
자, 잘린 단면을 얘를 지금 또 사각형으로 좀 자르고 있죠. 그죠? 일단은 얘가 부피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평면 도형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뿔을 잘랐어요. 잘라서 삼각형을 만들었고 얘를 사각형 기본 도형으로 잡고 이제 문제를 좀 해석해 나갈 거야. 그럼 잘린 단면을 윗면으로 하는 원기둥들의 부피의 합을 이용해요. 얘가 결국은 원기둥일 거란 말이야. 내가 직사각형으로 보이지만. 됐어? 그러면 원기둥들을 잘린 단면의 윗면을 잘린 단면을 윗면으로 하는 원기둥들의 부피의 합을 좀 구해볼게요. 얘는 잘린 단면의 아랫면으로 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합을 좀 구하면 되겠지 지금. 자, 1번이요 일단. 자, VN이라는 거. 일단은요 여기 반지름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반지름 n분의 r입니다. 여기가 r이에요. n 등분한 것 중에 첫 번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 어떻게 될 거냐면 n분의 2r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높이는요, 높이는 h를 또 n 등분한 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파이 하고 n분의 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얘가 지금 이 원기둥 하나의 부피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기둥이요. n분의 r에 여전히 n분의 2r이고요. n분의 2r이고 높이는 n분의 h로 일정하겠죠? 제곱 곱하기 n분의 h. 쭉쭉쭉쭉 더해가지고 마지막 거요. 마지막 거 하면 n-1r이 되겠죠? 파이 곱하기 n분의 n-1r의 제곱 곱하기 여전히 높이는 n분의 h. 자, 그럼 공통 부분이 뭐냐면 n세제곱분의 파이 h 이렇게 좀 묶을 수 있겠네요. r제곱까지 묶어버리자. r제곱도 다 공통 부분이죠. 자, 그러면 n세제곱분의 파이 r제곱 h 이렇게 묶이고 나머지 합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n-1의 제곱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 이렇게 지금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얘 정리 좀 하시면요. 파이 r제곱 h에 6n 세제곱분의 n-1 2n-1 이렇게 지금 적히게 될 거고요. 자, 아랫면으로 하는 것도 해볼게요. 2번 밑에다 적으세요. 나 그림 보면서 하려고. 2번 밑에다 적어. 얘는 V'N으로 좀 적을게. 자, V'N이라는 건 잘린 단면의 밑면을 한다 했죠? 잘린 단면을 밑면으로 한다 했죠? 아랫면으로. 그러면 여기 넓이요. 부피요. 파이 곱하기 n분의 r의 제곱 곱하기 여전히 높이는 n분의 h일 거예요. 더하기 두 번째 거 원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n분의 2r이 될 거고요. n분의 h. 자,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그냥 r제곱이 되겠죠? 그냥 r이 되겠죠? 얘를 굳이 n분의 nr로 좀 적을게. 통일성을 위해서. 자, 그러면 파이 곱하기 n분의 n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위에 거랑 똑같이 n세제곱분의 파이 r제곱 h로 묶일 겁니다.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얘는 n까지의 합이에요. n까지 k제곱. 자, 이 공식 써주시면요. 파이 r제곱 h 곱하기 6m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2m 플러스 1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얘는 지금 3번이 없죠? 3번처럼 좀 해석을 해보면 자, VN 리미트 한번 보내볼까요? VN 리미트 한번 보내봐요. n을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꼴 판단하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그죠? 얘는 그냥 상수예요. n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6분의 2가 될 거고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마찬가지 n이 무한 들어갈 때 v 프라임 n이라는 것도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나오게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 원뿔의 부피는요 3분의 1 리미트 vn보다는 크고요 리미트 v 프라임 n보다는 작거든. 그지? 그러면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나오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구의 부피요. 구의 부피도 공식화 시켜져 있죠. 그죠? 얘는 조금 복잡해요. 일단 구분구조법 쓸 건데요. 보면 여기 길이를 좀 찾아야지만 결국은 얘 원기둥을 막 잘라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 길이를 좀 찾으려고 피타고라스를 좀 씁니다. 오케이? 내가 이 K번째의 R을 RK라고 좀 적어볼게. 이 K번째의 R을 RK라고 좀 적으면 여기 반지름 제곱 마이너스 n분의 KR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R제곱 마이너스 n분의 KR의 제곱. 자, 그러면 RK의 제곱이 어떻게 생겼냐? 그냥 R제곱 마이너스 n분의 KR의 제곱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좀 먼저 구해봅시다.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는요. 부피 합으로 적을 거야. 파이 곱하기 RK의 제곱 파이. 결국은 그게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죠, 지금.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n분의 R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고요. 곱하기 높이는요. n분의 1r이 되겠지? 맞죠? 여기 높이가 n분의 r. 됐어? 그래서 n분의 r 더하기 두 번째 원이요. 두 번째 원기둥 파이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n분의 2r의 제곱 곱하기 여전히 높이는 n분의 r이야. 쭉쭉쭉쭉 다 더해가지고 마지막 것까지 하면요. 지금 작은 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n-1번째 항까지만 있겠네요. r제곱 마이너스 n분의 n-1의 r제곱 곱하기 n분의 r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뿌려서 전개를 좀 할게요. 얘는요 파이 r제곱 곱하기 n분의 r을 다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항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갖고 있구나. 자, 그러면 좀 통분을 좀 통해서 계산을 해보자. n제곱분의가 r제곱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 얘가. 맞지? r제곱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r제곱으로 한 번 더 묶이고만. 그지? r제곱으로 묶이면서 n-1 n 플러스 1 하고 얘를 n제곱으로 나눈 거 이렇게 지금 적히죠. 그죠? 그러면 n제곱분의 r제곱으로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도 n제곱분의 n제곱 r제곱 마이너스 4r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n제곱분의 r제곱으로 또 묶여져서 n-2 뭐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지겠구만. 맞지? 그러면 계산 좀 생략할게요. 정리하면 파이 r 세제곱에 n분의 n-1 마이너스 m 파이 r 세제곱에 n 세제곱분의 파이 r 세제곱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찢어서 했다. 얘 따로 했네요.
자, 그러면요. 좀만 더 정리합시다. 좀만 더 정리하게 되면 이 친구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이니까요. 6분의 n, n-1, 2n-1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자, 그랬었을 때요. 이렇게 적게 파이 r 세제곱 곱하기 n분의 n-1 그대로 적고요. 마이너스에 6n 세제곱 분의 n, n-1, 2n-1 곱하기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좀 적을 수 있게 되겠죠. 결국은 v라는 거, 내가 구하고 싶은 v라는 것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vn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파이 r 세제곱. 자, 얘 무한대로 보내요. 0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의 개수의 비 1이죠.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로 보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의 개수의 비 6분의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서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 되는 거거든. 근데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내가 이거 뭐 했냐면 여기 방구 가지고만 봤어요. 됐나요? 아래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2배 해주시면 돼요. 얘가 반구의 부피. 그래서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정적분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정적분이라는 것은 내가 넓이라고 좀 언급을 했었지. 그치? 잘 봐봐. 결국은 내가 어떤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여기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할 거고, 잘 보면요. x1이라는 값은 여기 한 칸을 지금 델타 x로 하고 있죠. 이 델타 x는요. 얘를 n등분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어떻게 될 거냐? n분의 b-a가 되겠죠. 됐어요? a부터 b까지. 자, 그럼 x1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적을게요. x1이라는 건 a에서 n분의 b-a를 곱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x2라는 것은요? x2라는 것은 여기잖아. 이거 함수값을 찾아야지만 내가 여기 높이를 구할 수 있거든? 맞지? 그래서 함수값 찾으려고 x값 찾아야지 높이 구할 수 있으니까 x값을 좀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마찬가지로 x2라는 건 a에서 얘네 2칸 더한 거지. x2의 값이요. 그죠? 2칸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2라 적을 수 있어요. 굳이 보이게 여기 1이라 적을게. 마찬가지 x3는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3 이렇게 적힐 거죠. 그죠? 그래서 나 높이 찾으려고 이렇게 한다 했잖아. fx1이요. fx1이 어떻게 생겼냐? f에 a 플러스 n분의 b-a 이렇게 생긴 거죠. 마찬가지 fx2요. 얘는 f에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2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지? 즉 xk도 좀 찾고 xk가 a 플러스 n분의 b-a의 k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f의 xk가 어떻게 생겼냐? a 플러스 n분의 b-f에다가 저 x값 집어넣은 거야.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요. 결국은 넓이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항의 일반항을 좀 찾아준 겁니다. 즉 얘네 전체 넓이가 궁금하다고요. 그러면 이 넓이들을 싹 다 더해줘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어떤 걸 보낼 거냐면 높이는 지금 얘네들이죠. 그죠? 각각 얘네들. 자, 첫 번째 항만 따올게요. 하나의 길이는 요쪽 길이는 n분의 b-a고요. 그냥. 맞죠? 자, 그러면 f의 높이요. n분의 b-a 곱하기 n분의 b-a. 얘는 밑변의 길이. 더하기. 자, 두 번째 거 사각형은요.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2 곱하기 n분의 b-a. 이런 식으로 지금 쭉쭉쭉 적힐 거고요. 마지막 거는요. 마지막 거는 a 플러스 f에 a 플러스 n분의 b-a의 n. 얘가 지금 함수값이고요.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여전히 n분의 b-a.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결국은요. 정적분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씁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라고 읽으시면 돼요. a부터 b까지 라고 읽으시면 되고 fx dx라는 것은요. 자, 얘가 뭔 말이냐면 a부터 b까지 이 함수 값들을 좀 다 더해볼게 이런 느낌이거든. 얘를 s가 쭉 늘어진 거예요. 늘려버린 거야. 우리 썸의 약자. 앞에 s를 쭉 늘려버렸어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얘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얘 정리하려면 n분의 b-a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달라지는 값은 여기 n분의 b-a에 곱해지는 요 값이 달라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요.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a k 곱하기 n분의 b-a. 지금 이렇게 되고요. 얘가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너네가 앞으로 정적분 값을 구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요 이걸 매번 해볼 수는 없어요. 그죠? 매우 계산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정적분 계산하는 공식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정적분 정의를 좀 정리하면, 자,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를 적분 구간이라고 하고요. A를 정적분의 아래끝, B를 정적분의 위끝이라고 불러요. A부터 B까지 얘를 적분할게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fx는 적분을 당하는 함수, 비적분 함수요. 그리고 dx는 dx에서 x를 적분 변수라고 해요. 난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 그리고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것은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얘들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 fx 값 있지? 요 fx 값. 이 함수 값은 음수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요, 정적분의 값은 결국은 넓이긴 하지만 음수의 값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적분 값은 음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밑에 정리를 합니다. 구분구조법으로 구한 넓이랑 정적분의 그 의미가 같은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결국은 구분구조법으로 해석은 했지만요, 구분구조법은 항상 양의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항상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정적분은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요. 즉 음의 값도 나올 수 있다고요. 자, 그럼 구분구적법이랑 정적분의 차이점은 구분구적법은 항상 양수요. 하지만 정적분은요,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위의 그림처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 A부터 B까지의 함수값들이 다 양수잖아? 그러면 이때는 정적분의 값이랑 구분구적법으로 구한 넓이가 똑같아요. 알겠죠? 그것도 정리. 적분구간 내의 내에서의 라고 적을게요. 내에서 P적분 함수의 함수값이 양인 경우는요, 넓이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자, 여기 8번 문제도 한번 봐봅시다. 8번 문제.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세제곱 dx 저거 구해보래요. 정의 이용해야 되니까 넓이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좀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x세제곱이라는 것은 순감소를 하는 함수로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1일 때의 함수값을 좀 찾을게요. 1일 때의 함수값 마1이죠. 결국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냐면 얘를 또 구간을 n등분으로 좀 나눌 거예요. n등분으로 나누고 n등분으로 좀 쪼갤게. n등분으로 이렇게 쪼갤 거예요. n등분으로 쪼개고 구간의 오른쪽 끝을 함수값으로 하는 직사각형으로 좀 만들게요. 구간의 오른쪽 끝으로 만들게요. 여기 직사각형들이 이렇게 그려지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n분의 k번째 사각형에 대해서 식을 좀 세우면 나는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dx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요. 이 정의 그대로 쓸 거야. 여기 정의 그대로 쓸 거예요. 자, k번째 지금 함수값 따지세요. 즉 높이 따지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n분의 k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높이가요 마이너스 n분의 k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내가 n등분 했으니까 1이라는 걸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의 합 공식 좀 쓸게요.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고요. n 4제곱분의 1이요. 마이너스 n 4제곱분의 1 곱하기 k 세제곱이 시그마로 되면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꼴 판단하세요. 4제곱 무한대로 하고요. 분자도 4제곱이에요. 무한대로 맞아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요. 분자의 최고차항은 1이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은 4네요. 2제곱. 맞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게 될 거라고. 자, 근데 우리 부정적분 배웠죠? 부정적분 배웠어요. 부정적분을 조금 이용해서 정적분을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결국은 기호가 지금 같잖아요. 그죠? 근데 부정적분은요, 윗끝과 아래끝이 없는 꼴이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윗끝과 아래끝이 있거든? 이 계산 이제 뒤에서 언급해 줄 건데 한 번만 좀 하고 가자. 자,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dx 얘를 하면요. 말 그대로 부정적분 한번 해볼래요? 부정적분을 해보면 미분에서 마이너스 x 세제곱 나왔게 이거 좀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윗끝과 아래끝을 집어넣어서 연산을 할 거예요. 이건 뒤에서 정리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2를 집어넣고 0을 집어넣어서 그 값을 서로 빼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로 나와요.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거 딱 봤었을 때요.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 이건 이제 뒤에서 나와요. 아마 오늘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배워요. 자, 그러면 봐봐. 이 부정적분, 앞에서 부정적분 배웠었을 때요. 이 부정적분의 값은 항상 함수로 나왔거든. 그러지 않아? 근데 정적분의 값은요. 이렇게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8번에서 알 수 있는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요. 그게 뭐냐? 부정적분의 값은 결과는 함수로 나오게 되고요. 정적분의 결과는 무조건 상수로 나오게 돼요. 윗끝과 아래끝이 정해진 경우 말하는 거야. 자, 20번 문제요. 얘 보고 좀 설명하라 되어 있는데 아래끝이 A고요. 윗끝이 B예요. 다 똑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함수를 적분할 거냐면 F라는 함수를 적분할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변수만 다르죠? 변수만 달라요. 상관없죠? 똑같은 F를 적분할 건데 구간도 똑같고. 그지? 그냥 변수는 미지수 그냥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적분의 결과, 정적분의 적분 변수가 바뀌어도요. 네.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리고요. 얘 봐봐요. fx라는 걸 정적분할 거예요.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a가 여기 있으면 a부터 a까지 적분을 할 거거든? 넓이가 나오겠니?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적분 구간의 길이라고 해요.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면 피적분 함수와 관계없이 피적분 함수는 지금 이 문제에선 fx죠. 정적분의 결과는 항상 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고요. 이 정적분 계산하는 거는 뒤에 나오거든. 오늘은